네, 안녕하세요. 2026년 4월 4일 다변수 심화 스터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리만기아 관점에서 가우시안 커베이처에 대한 이야기를 네,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네, 네, 재영 쌤 시작해 주시죠. 아, 네. 그래서, 그, 일단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어떤 걸 하고 있었는지 한번 큰 뷰에서 리마인드를 해보자면, 저희의 목적은 일단 7가지 다른 방식으로, 오일 캐스터리스틱을 계산해보는 거고, 가스 보넷을 계산해보는 거고, 거레스토랑 토로스에서 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7가지 다른 방식이라는 그 기준이 엄청나게 다른 어떤 수학적인 분야에 대응되는 방법이었고, 그게 너무 넓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미분 기하 관점에서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그 관점에서 이걸 좀 계산을 해보자라는 합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미분 기하 관점에서 그 가우스 보넷을 계산하려다 보니까 그 미분 기하에서의 컬버처 텐서, 지오데시 컬버처랑 컬버처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단 말은 R3 없이 뭔가 인트린식한 시점에서 그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계산하는 방법을 너무 몰랐어서 이제 하나씩 알아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했던 게 그 지난주부터 그 김태형 선생님이 지오데식 컬버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 강성훈 선생님이 그 지오데식을 어떻게 R3 없이 할 수 있는지 커넥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그 정원 선생님이 이제 구체적인 예시에서 지오대식을 한번 계산해 주셨는데요. 이제 지오대식 관련된 것과 그 미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한번 봤으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는 그 컬버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인 것 같아서 이제 오늘은 그 컬버처를 인치식하게 정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산하고 생각해 봤던 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어,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R3에서의 그 컬버처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가우시안 컬버처 밖에 없거든요. 일단 저는 그런데, 그, 얘는 지금 뭐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냐면, 어, 일단 얘의 정의는 그 주 곡률 두 개를 곱한 거고, 이 곡률이라는 거는 어떤 그 점을 골랐을 때, 여기에 어떤 그 노말 벡터를 반드시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노멀 벡터에 평행한 어떤 플레인을 잡아서 이 플레인과 지금 저희의 이 서페이스가 만나는 이 커브를 생각한 다음에 이 커브에 있는 그 커버처를 생각하는 거죠. 그 중에서 최대 최소가 되는 두 커버처를 곱한 것, 그거를 이제 가우시안 커버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일단 최소한 말하려면 노멀 벡터를 말해야 되는데 저희는 노멀 벡터를 말하는 순간 R3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노멀을 어떻게 없앨지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전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냥 책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책을 찾아보니까 그 리마니안 그 커버처 텐서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 여기서 이 R은 커버처 텐서인데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그 G라는 벡터 필드, 여기서 X, Y, Z는 다 벡터 필드입니다. G라는 벡터 필드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커넥션을 한번 계산한 것과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X의 커넥션을 계산한 것 빼기 그 한번 바꿔서 XY를 뒤집은 다음에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것 빼기 그 리브라켓에 대해서 계산한 것을 빼주는 거라고 정의가 돼 있다고요. 여기서 이제 리브라켓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XYF 어떤 그 스칼라 펑션 F가 있을 때 이거 두 개 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노테이션이 괜찮으실까요?
여기서 XYZ는 다 벡터 필드이고 음, 이 대로 오퍼레이터를 쓴 거는 커넥션의 의미로서 썼습니다. 그리고 일단 직관적으로 제일 와닿는 걸 생각하기에 지금은 일단은 이 커넥션들이 다 네비시비타 커넥션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F가 뭔가요? F는 그냥 설페이스에서 어, R로 가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X가 뭐 RN으로 가는 함수이면 F는 RN에서 뭐 R로 가는 함수입니다. 네, 지금 요 노테이션이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벡터 필드가 되나요?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하면 벡터 필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벡터 필드를, 이런 함수의 관점으로 쓸 수 있지만, 저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xi랑 그 라운드 i로서 써가지고, 네, 그, 어떤 차트를 잡았을 때 걔네들의 베이시스를 예로 생각을 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 f가 들어간다면, 그 f를 그대로 미분하는 식으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 F 앞에 요게 온다는 게 무슨 뜻이죠? 지금. 아, 그러면, 그, 일단 x랑 y가 벡터 필드인데,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그, 트랜지스토리 같은 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점마다 다 어떤 그 벡터를 갖고 있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벡터를 표현하려면, 벡터라는 거는 베이시스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뭔가 그 R3 없이 그냥 이 서페이스 자체에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이제 대응시키는 방법으로서 그 현미분 연산자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떠실까요? 네,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벡터 필드 자체를 이 베이시스 앞에 붙은 코에피션트로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코에피션트를 x의 위첨자 i라고 하면 네, 이 벡터 필드 자체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만약에 xf라고 한다면 얘는 그대로 이 노테이션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스칼라 펑션을 편미분한 거에다가 이 코에피션트를 곱한 값이 xf가 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지금 벡터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네. 이제 네, xf로 나오는 벡터 필드가 그 펑션이 예를 들어 여기 yf를 먼저 계산하고 거기다가 이제 벡터 필드 x를 취한 거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제가 설명하는 게 맞을까요? 혹시 이거 결과가 네네. 매트릭스의 형태가 아니고 다른 형태인 걸까요? 요 어, 함수의 그 치역이 어떤 형태인지가 조금 궁금해가지고요. 아, 치역은 벡터 필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커넥션의 지금 예의 결과를 말씀하신 걸까요? 아, 네네, 맞아요. 네. 네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저번에 커넥션을 정의할 때 뭐 이런 노테이션을 썼었잖아요. 그런 노테이션을 썼었는데 얘의 정의가 어떻게 됐었었냐면 그 이제 얘는 함수인데 도메인이 x랑 y를 받아서 다른 벡터 필드 g를 내는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뭐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x의 스칼라 펑션 fy 이런 게 있으면 뭐 f에 대해서 먼저 이거를 한 거에 y 더하기 그 y 따로 해주는 거 아니면 뭐 리니어한 음, 그 이런 게 있다든지 네 그런 조건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 두 벡터 필드를 받아서 다른 벡터 필드를 내는 함수 이거를 이제 커넥션이라고 부르기로 했었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얘의 결과로서 나오는 거는 벡터 필드입니다. 벡터 필드 G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리만 커베처 텐서로 가서 보면 얘는 벡터 필드가 나올 거고 또 벡터 필드에 다시 커넥션이 있으니까 얘도 이제 벡터 필드가 나오겠죠. 네, 뭔가 의미를 넣진 않고 그냥 정합 자체만 맞춰봤을 때 그렇다는 그 말로 말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제일 마지막 항에 그 밑에 들어가 있는 요거가 리브라켓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리브라켓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이 위에 있는 그냥 식으로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뭔가 제가 스터디에 좀 참여를 못한 동안 뭔가 리브라켓이라는 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혹시 이야기가 나왔던 걸까요? 아니요. 저희 아직 리브라켓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걸로 음, 알고 있고, 네.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로만 알고 있냐면,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서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랑,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서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의 차이가 그냥 리브라켓이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만약에 0이다. 그렇다면 그 차이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x랑 y가 다 완전 베이시스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유클리드 스페이스에서는 이 미분의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네, 콜디네이트에 대해서는 이제 0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 얘를 그대로 써보면 라운드 J의 어떤 함수 한 거, 빼기, 라운드 J, 라운드 I의 어떤 함수 한 게 0이다. 네, 그런 음, 의미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리브라켓 요 플러스 식의 F라는 함수가 들어가는데 요 항에서 밑에 있는 항에서는 Z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아, 이미 F라는 걸까요? 이미의 F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던 거를 좀 더 자세하게 쓰면, 이제 리 브라켓 XY에 뭐 F라는 걸 넣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요 F가 있는 게 그냥 아무 벡터 필드에는 다 뒤에 이렇게 F가 올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이거 그냥 한 번만, 어, 리캡하고 간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R3 같은 걸 생각했을 때, R3 안에 있는 그 S2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S2를 되게 못 그렸는데, 잠시만요. 어, 네. 저희가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를 표현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탄젠트 스페이스 표현하기 엄청 쉬웠잖아요. 그냥 R3에 있는 콜디네이트를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 R3를 안 쓴다고 생각하고 S2 내에서만 한다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었냐면 S2 위에 있는 그 커브를 생각을 해서 탄젠트 스페이스를 이 커브의 진짜 이 감마 프라임 t의 모임으로써 보자.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이 감마 프라임 t와 이 편미분 연산자, 이 점에서의 편미분 연산자가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것을 한번 보인 적이 있었는데, 2달 전에. 네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러면 이 탄젠트 스페이스, 벡터 스페이스를 얘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었고, 네. 그래서 얘네들의 모임으로 다시 탄젠트 스페이스를 보는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 필드 X랑 Y 같은 벡터 필드로
S2 위에서 나올 때는 그 얘를 가지고 베이시스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까지 요약하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커넥션에 대해서 한번 봤고 벡터 필드에 대해서도 한번 봤는데 요번에 이 관점에서 새롭게 그 리만 커베처 텐서를 봤더니 모양이 굉장히 이상하더라. 뭔가 이렇게 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쓰여 있는데 얘네들의 의미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라까지 이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 이제 그 네네. 리브라켓 헷갈려서 그런데 이게 0이 아닐 수가 있나요? 아, 0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뭐 R2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점 P를 1,0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점 P가 있고 그 벡터 필드 두 개를 구체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X가 그 1,0 방향의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뭐 Y를 근데 이제 좀 이상하게 잡아볼게요. 0,X 이런 식으로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입실론만큼 이 X랑 Y 방향으로 그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1,0에서 입실론만큼 가면 그냥 근데 이제 한 번은 X 방향으로 먼저 가고 그 다음 Y 방향으로 가고 두 번째는 Y 방향으로 가고 X 방향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1,0에서 그 1 플러스 입실론, 0에서 X 벡터 필드를 따라갔을 때, 그 다음에 Y 벡터 필드를 따라가면, 이제 얘는 그 이쪽 방향으로 X가 지금 이거니까 여기 방향으로 입실로만큼 가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뭐 이상한 어떤 값이 나올 거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1,0에서 Y로 먼저 가면 그냥 뭐 1, 입실론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x만큼 또 입실론만큼 가면 1 플러스 입실론, 입실론 뭐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 그 얘랑 값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x랑 y를 아주 잘 잡았어. 그냥 콜디네이 차트로 잡았어. 그러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 미분의 결과가 바뀌지 않게 되는 거죠. R2 내에서는.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한데, 지금 예시가 어떻게 계산된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아, 네네. 그 X, 그, Y를 따라서 이 값이 어떻게 변하는 거죠, 지금? 아, 그, x, 이것만 설명을 하면 x 방향으로 입실론만큼 같다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서는 y 방향으로 입실론만큼 같다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여기서의 y 방향이 0,x이기 때문에 그 0,1 플러스 입실론 방향으로 입실론만큼 가게 되는 거죠. 얘의 결과는. 근데 0,1 플러스 입실론 방향이 0,1 방향이랑 다른가요? 그러네. 잠시만요. 그럼 제가 여기서는, 예시를, 네네. 여기서는, 1, 배동상 선생님이 뭔가 써주셨는데, 1 플러스 입실론, 입실론 플러스 입실론 제곱이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 저는 1 플러스 엡실론에 1 플러스 엡실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잠시만요. 어,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x를 먼저 해서 1 플러스 엡실론이면 y에서 x니까 그 x를 그 뭐지? 아, 잠시만요. 어떻게 해야 되지? 1 1 플러스, 플, 네. 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입실론 괄호 열고 1 플러스 입실론 저게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음, 그래서 그리고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 플러스 입실론, 입실론 1 플러스 입실론. 그러면 방향은 Y 쪽 방향이 맞는데 1 플러스 입실론만큼 더
셈이네요. 아, 네네. 0,1일 때보다. 네네, 맞습니다.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 그래서 이제 yx 한 거보다 입실론 제곱만큼 더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사실 저도 리브라켓을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는 그냥 이 수식 자체를 최대한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첫 번째부터 관찰을 해보면 저희가 이미 커넥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얘는 그 어떤 g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거를 뭔가 y라는 방향으로 얼마나 변했는지를 측정하는 거였죠. 그 얘는. 그러니까 그렇다는 말은 얘를 그러니까 g라는 벡터를 이게 g인데 g라는 벡터를 y로 이동시켰을 때 변하는 것과 원래의 g를 뺀 정도라고 R2에서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생기는 그 벡터가 g의 커넥션 y가 될 거고 그 다음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x 이 벡터에 대해서 x에 대한 그거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거를 x라고 했을 때 이 벡터가 x를 따라서 어떻게 변했는지의 차이를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걔네들의 차이가 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쓴 거는 그 다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g라는 벡터를 잡고 그 y로 얼마나 변했는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y로 이동시킨 다음에 두 개를 뺀 거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x 방향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뺀 값이 이제 여기까지 온 결과가 될 거고 그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 얘는 일단 마이너스를 제외하고 이것만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g라는 벡터가 있는데 x 방향으로 이동시킨 것과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y로 다시 이동시킨 것의 차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완전 같은 점에 올 거라고 보장할 수 없지만 비슷한 영역으로 가긴 할 텐데 그 g라는 벡터가 이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이 마이너스에 대한 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그 y, x를 따라서 온 게 첫 번째 항이었고 그 다음 x, y를 따라온 게 두 번째 항이었고 그거를 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두 번째 x, y를 가는 것에서의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 수학적으로 정합이 맞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 점에서 아주 미세하게 한 바퀴 돈 거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어떤 그 x랑 y가 만들어내는 그 루프를 한 바퀴 돌렸을 때, 평행 이동시켰을 때 각도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측정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컬 같은 느낌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그런 거 같다는 심상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네, 약간 커브 아니고 서페스가 있으면 네네, 거기서 이제 저렇게 작은 루프를 만들어서 한 바퀴를 돌렸을 때, 네, 네, 그렇게 해서 작은 루프를 만들어서 한 바퀴를 돌렸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노멀 벡터면 네, 얘가 뭐 어떻게 변해서 네, 뭐 이렇게 돌아올 건데, 그 네, 돌아올 때 차이가 사실 안 생겼으면 좋긴 하겠거든요. 지금 맞아요.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니까. 근데 네, 저게 차이가 생긴다는 게 조금, 그러니까 생길 수 있다는 게 조금 신기한 부분. 그러니까 이 음, 서페스가 뭐인지
궁금하고요, 일단. 아, 네. 음, 그리고 차이가 생겼을 때 그게 저 서페스 입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굉장히 연결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S2에서 그냥 예시를 한번 보면 S2 이렇게 그렸을 때, 어, 이제 여기가 적도입니다. 뭐, 어, 이쪽 점에서 그냥 벡터 하나를 잡아볼게요. 벡터 그냥 그 0,0,1로 잡고 그 커브를 얘를 따라서 한번 돌려보면 그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얘는 그냥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 다음 다시 얘를 따라서 평행 이동을 시키면 얘는 이쪽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x, y, z라고 하면 마이너스 x 방향을 바라보는 벡터가 될 거고, 얘를 다시 이쪽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면 얘는 y를 바라보는 벡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루프를 돌렸는데 그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첫 번째는 위를 바라보던 이 벡터가 그 다음에는 오른쪽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행 이동을 루프에 뭔가 의존하면서 그 각도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는 테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놓친 것 같은데, Y축에서 지금 S축으로 내려갈 때 네. 방향이 이 마이너스 X축으로 가다가 지금 플러스 Y축으로 바뀌게 그리신 거죠? 아, 지금 그 좌표를 다 써보면 얘는 0,0,1이고 이거를 그 위도 방향으로 쭉 올렸을 때 트랜스포 패러럴 트랜스포트를 하면 얘는 그 마이너스 1,0,1이고 다시 얘를 그 적도를 통해서 경도를 90도 회전시킨 상태의 그 커브를 따라서 내려오면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 1,0,0,0이고 이제 얘를 다시 이 선에 따라서 옮기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테니까 그 0, 아까 여기서 잘못했구나. 1,0,0,0이었나요? 맨 처음에. 아무튼 다 돌아왔을 때는 네, 1,0. 1,0. 네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전달이 됐을까요? 제가 말을 되게 많이 걸었는데. 네. 이거 벡터를 쓰신 거죠? 아, 네네. 그럼 얘도 마이너스 1,0,0 아닌가요? 아, 잠시만요. 맞네요. 잠깐 다시 해볼게요. 너무 네. 헷갈리게 돼 있어서. 네. 제가 그려드릴까요? 네. 여기에서 벡터 하나를 잡았어. 어, 걔는 그 0,0,1이에요. 그리고 얘를 따라가지고 이동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 방향이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1,0,0이에요. 그리고 얘를 다시 밑으로 딱 내렸는데 얘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을 테니까 마이너스 1,0,0이에요. 그리고 얘를 다시 이쪽을 통해서 이동을 시켰어요. 이렇게 되니까 얘는 0,1,0 이제 그림 벡터. 이해된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 예시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루프에 따라서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원래 있던 거랑 각도가 바뀔 수 있다. 근데 이게 평면에선 아니랬거든요. 분명히 평면에서는 그냥 경로를 아무렇게나 잡아도 다 그냥 똑같이 이렇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평행 이동을 시킬 수 있었어. 네스트로 오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아마도 이 리만 커버처 텐서를 이렇게 정의한 이유는 루프랑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루프를 통해서 아주 작은 그 근방의 루프를 가지고 왔을 때 걔를 벡터를 하나 잡고 평행 이동시켰을 때 각도가 얼마나 변하냐와 그 컬버처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는 괜찮으실까요? 네. 저 질문이 있습니다. 그 네. 정의에서
정의에서는 지금 이제 이게 루프랑 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심상이 그려졌는데, 네. 정의에서는 뭔가 루프가 따로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아, 네네. 네네. 그 부분이 맞습니다.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루프가 그 커넥션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커넥션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아주 조금 갔다가 다른 방향으로 아주 조금 가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루프라는 게 어디 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면 간다는 그 차이의 커넥션의 의미가 커넥션의 의미에 그 차이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뭔가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음. 하고 있었습니다. 커넥션 자체에 평행수성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옮기는 네네, 그 과정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음, 이거는 완전 추측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루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x랑 y로 갔다가 마이너스 y랑 x 그, 네네. 그 반대를 뒤집어서 커넥션을 구하는데 그걸 또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했다는 점에서 루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네. 네. 그럼 그 저는, 다음에, 네네. 네, 저는 이거 감이 전혀 없어서 사실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그러니까 루프를 돌아서 가는 게 왜 그 공률 텐서가 되는 거지라는 거는 전혀 모르겠는데, 아, 네. 방금 재민아이한테 물어보니까 되게 재밌는 답을 하나 해줬는데요. 네. 요렇게 가는 게, 아까, 잠깐만요. 어느 게 X죠? 이게 X죠? 아, 네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Y로 갔다가 요렇게 X로 가는 거고, 음,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렇게 갔다가, 맞나?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건가요? 마이너스까지 붙이면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요게 왜 붙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얘기해 주기를, 이게 공면에서는 요렇게 가는 거랑, 요렇게 가는 거랑 요 갭이 있을 수가 있어서, 요 갭을 채워주는 게 요거라고 합니다. 아, 네. 네. 맞습니다. 전 몰랐는데, 네. 저 음, 이제 물어보고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x랑 y, 결국에 이 루프를 정할 때 어떤 벡터 필드를 정하느냐에 되게 디펜드가 되는데, 강성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엄청 좋은 벡터 필드를 잘 고르면, 예를 들어서 차트 같은 거를 잘 고르면, 말씀해 주신 이 경로에 의존해서 평행 사변형 만들어진 차이가 없어질 수 있는데, 그, 항상 그런 벡터 필드를 고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음, 그 보정함으로써 리브라켓을 추가한 것 같습니다. 음. 네. 우선은 지금 이 리브라켓이 들어가는 항은 그냥 보정항으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은 우선은 되는 걸까요? 어, 네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심사만 공유를 한 상태여서,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새로운 데피니션을 맞닥뜨렸는데, 새로운 걸 볼 때, 원래 알고 있던 거랑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좀 더 직관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컬버처는 가우시안 컬버처밖에 없으니까, 가우시안 컬버처가 진짜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포뮬레이션을 해보면, 그, 이제 저희가 얻었었던 예의 심상은 어떤 벡터를 잡았을 때, 이 벡터를 한번 아주 작게 돌렸을 때의 바뀐 벡터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있었던 벡터의 각도 차이, 각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차이가 커버처의 정의랑 연결이 된다라는 거를 얻었는데, 그럼 결국에 실제로 진짜로 뭐 구체적인 S2를 잡았을 때, 그 얘의 가우시안 커버처랑 작은 루프에 대한 패러럴 트랜스포트의 각도의 차이가 연결이 되냐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어, 일단은, 음, 이 각도가 패러럴 트랜스포트를 따라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계산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서페이스가 있을 때, 그, 얘 얘의 어떤 그 커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국소적인 작은 커브를. 걔를 이제 감마라고 하고, 그럼 얘의 그 탄젠트 플레인, 벡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속도 벡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걔를, 네, 잠시만요. 일단 그 전에 차트를 좀 잘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설페이스에 그 차트가 있는데, 그, 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 얘가 올소노말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올소노말까지 아니고 올소고날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정말 잘 잡아서 걔의 표현에서는 그냥 E00F가 되도록 매트릭을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서페이스에서 잡는다는 말은 아니고 어떤 점을 잡았을 때 걔의 근방에서는 이렇게 잡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이 퍼스트 펀더멘탈 폼이 시메트릭하니까 거기서 이제 무지개 정리 써가지고 그런 베이시스를 바꿔가지고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차트에서 어, 벡터 벨로시티 벡터를 이제 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이 차트를 그대로 쓴 그 근처의 어떤 표현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어떤 조건일 때 이 벡터 필드를 따라서 패러럴 트랜스포트를 생각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벡터 필드 새로운 이제 벡터 필드가 있어서 얘가 코사인 세타 E1 더하기 사인 세타 E2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얘에 대해서 그 패러럴 트랜스포트인 것을 찾았을 때 말을 너무 못하는데요. 아무튼 그, 그 여기서 이제 여기서의 이제 E1이랑 E2는 그 저희가 잡은 차트에서 어, 이렇게 꼬이지. 잠시만요. 네. 일단 E1이랑 E2를 다시 정의를 해 놓겠습니다. 얘는 그 유닛 also normal 벡터라고 계산을 해 놓겠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그 이렇게 E1을 이렇게 잡는 거고 이제 이게 G구나. 네. E2는 이제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E1이랑 어떤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벡터 필드 V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뭐 일단 세타는 기본적으로 세타는 이제 t에 대한 함수이고 그리고 t가 0일 때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첫 시작을 E1이라고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걔를 이 감마를 통해서 패러럴 트랜스포트 시켰을 때 바뀐 그 벡터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결국엔 이 세타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거를 측정하고 싶어서 이런 세팅을 잡았습니다. 네. 혹시 V가 그냥 아무거나 잡은 건가요? 아니면 뭐가 있는 건가요? V는 그 패러럴 트랜스포트를 만족하는 벡터 필드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네네. 임의의 벡터 필드가 아니고 네네. 그 패럴 트랜스포트를 만족하는 벡터 필드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 네. 패러럴 트랜스포트의 정의가 뭐냐면 그 어떤 커브가 있을 때 어, 커넥 얘의 벡터 필드를 이 커브가 만들어내는 그 속도 벡터 필드를 따라서 어떤 그 벡터 필드 x가 항상 0이 나오면 이 벡터 필드 x에 대해서 패러럴 트랜스포트라고 말을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음, 어떤 커브가 있는데 여기 벡터 필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벡터 필드라는 건 이제 이 공간에 대해서 다 있다는 그런 말이겠죠? 음, 근데 이 벡터 필드들이 이 커브를 따라서 이거를 계속 만족한다는 뜻은 그 처음에 있었던 이 벡터가 이 커브에 이 커브를 따라가더라도 뭔가 유지가 변화가 없다라는 뜻이니까 음. 평행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지오데식 트라이앵글에서 이렇게 한 네, 바퀴 돌았을 때 90도 돌아갔잖아요. 그 90도를 측정하고 싶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오데식 트라이앵글을 만드는 그 커브가 이제 감마 프라임 t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측정하고 싶은 거는 그 t가 완벽하게 0부터 이제 한 바퀴 돌았을 때 델타 세타가 얼마가 되냐. 그리고 더 하고 싶은 거는 이 델타 세타가 뭔가 폼이 나올 건데 그게 가우시안 커브처랑 연관이 얼마나 있냐. 이런 거를 계산해 보고 싶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는 전달이 됐을까요? 그, 근데 너무, 어, 쉬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이 X랑 XV가 정확히 뭐죠? XU랑 XV는 그 제가 위에서 이제 차트를 하나 잡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얘가 매니폴드니까 그 유클리드 스페이스에서 대응이 되는 함수 X를 잡았는데 네, 그 X에 대해서 U랑 V의 편미분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그 올소노말 베이시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점 P에서 탄젠트 스페이스가 있을 텐데 걔네들의 베이시스를 XU랑 XV라고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점마다 다른 벡터가 벡터 장인가요, 그럼? 점마다 다른 XU랑 XV가 생기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벡터 필드로 볼 수 있는 건가요? X, XV도? 네네. 근데 네, 맞는데 그 여기서는 아주 로컬하게는 같은 그 차트를 잡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질문하셨던 거는 맞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위에서 편미분 연산자로 베이시스 표현할 때 그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었잖아요. 이런 기호들을 썼는데 여기에 대응되는 게 이제 이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는 실제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V를 찾아서 그 세타가 어떤 폼으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해가지고 총 변하는 세타가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실제로 그냥 진짜 커넥션 계산을 해야겠죠. 그러면 어 이제 얘를 계산하고 싶은 건데 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보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것은 u 프라임 t x u 플러스 y 프라임 t x v가 되고 위에 있는 것은 코사인 세타 E1 더하기 사인 세타 E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커넥션의 정의에 의해서 얘들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 리니어하게 될 거고 이제 얘네들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거를 바로 써보면 일단은 이거 자체는 나중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지금은 감마 프라임이라고 두고 그러면 이제 그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리고 세타 프라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어, 감마 프라임에 이원을 한 것을 네, 더하는 게 첫 번째에 대한 커넥션 계산이 될 거고 네 그리고 똑같이 이거 E2 더하기 감마 프라임 E2가 될 것입니다. 네, 이 계산은 뭘 쓴 거냐면 저희가 커넥션 저번에 정의를 할 때 이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XF 이거를 한번 미분한 거에 더하기 그,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좀 빡셉니다. E1은 아까 위에서 정의하기를 어, 루트 2분의 1 XU였고 E2는 네, 이렇게 됐었으니까 이거를 계산하겠다는 여기 말은 네, 갑자기 헷갈려서 그런데 요 감마 여기 이거면 감마 프라임 F가 이게 돼야 되잖아요. 코사인 세타가 네, 이게 맞습니다. 되나요? 아, 그러면 감마 프라임 코사인 세타를 해야 되는데 감마 프라임이라는 것은 그 뭐지 체인룰을 잘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어, 감마 프라임 코사인 세타 t를 해야 되는 거고 이 감마 프라임이라는 것은 d 감마 dt가 있는 그게 아니라 벡터 필드로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 이거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되죠? 도움 주실 분 X 여기 안에 코사인 세타 t가 들어가면 음,
그, 혹시 여기서 제가 중간에 놓쳤는지는 모르겠는데, U, UT랑 VT는 뭐죠? 여기서? 아, 그거는 그 각 점에서의 감마 값으로 네.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마 프라임을 그냥 그 XU랑 XV의 그 기저의 코에피션트인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아, 네. 아니, 여기 밑에 그게 전혀 안 보여가지고. 아, 네. 그 혼자 해볼 때는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계산을 해보려니까 막히네요. 네. 네, 그리고 사실 네. 여기도 지금, 여기 뭐지? Y가 빠졌죠. 여기는 Y가 빠졌고, 네네. 아, 사실 네. 여기 F가 빠졌습니다. 네네, 아,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좋습니다. 그 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는 코사인 세타이고 X는 감마 프라임입니다. 음, 여기 코사인이 들어가야 되죠? F의 아, 네. 아, 거기 네, 맞아요. 거기 코사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네. y fyy고 여기도 사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음악 라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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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러면 약간 야매 같긴 한데, 이, 어, 그레디언트,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마우스로 쓰려니까 상당히 힘든데, EV, E, E, 절, 절, 음, V 하고, 뭐 코사인 세타만 쓰면은, 얘가 DU, DT, 거절, 거절, U, 사인, 세타, 플러스, 이탕 있을 거고, 음, 근데 이 전체가 아, 체인룰, 네, 네네. 체인룰 치면은 DDT가 돼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왼쪽 식이. 아, 네. 좋은데요? 다시 음, 정리를 해본다면 음, 그 감마 t 자체를 그 du dt 더하기 이거인데 여기에 코사인 세타를 한다는 것은 그 세타 자체도 t에 대한 함수이니까 어,
아, t만 어떻게 빼내셨죠? 얘 그레디언트 델 붙으니까 얘 C 인피니트 리니어리티 그거 위에서 DOBT 뭐 전류 음, 사인 세타 뒤에도 똑같이 틀 텐데 얘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퍼셜 퍼셜 U 코사인 세타인데 앞에 DODT가 붙으니까 뒤에 DVDT 퍼셜 퍼셜 V 코사인 세타 또 있을 거고 그래서 얘네 쭉 합친 게 DDT를 이 체인룰을 역으로 쓰면은 이쪽 형태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어. 음, 저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그 감마 프라임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커넥션 기호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 그렇네요. 커넥션이 없어야 되네요. 아, 네. 그 상황에서 그대로 써보면, 음,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UDT, U, 뭔가 노테이션상 하나를 정말 잘 쓰면 쉽게 보일 것 같은데, 어, 네, 뭔가 엄청 간단한 계산인데 잘 안 되네요. 갑자기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헷갈리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도 그냥 여기서 이게 이거니까 리니어 하니까 음, 퍼셜 코사인 세타 퍼셜 요가 되고 뒤에 더 있을 거고 근데 이게 DDT를 코사인 세타에 한 것을 체인룰을 이쪽으로 가는 거는 예, 보이잖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근데 이게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 세타
프라임이고, 아이, 그게 방금 보였던 이 식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아, 괜찮은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DT를 D로 빼도 상관없는 거였나요? 어, 그 뭐지? 이 세타랑 세타 프라임이 어떻게 분리되는지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 말씀이실까요? 네네. 이 부분 정말 그냥 그 일변수 체인룰에 의해서 아, 이, 그러네. 네네. 자, 네. 알겠습니다. 잠깐, 왜, 네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체인룰을 썼던 거고, 여기서 이렇게 다변수 가는 체인룰, 거는, 네, 네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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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러네요. 제 자신에게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다변수 체인을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일변수 체인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그, 네,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는 다변수 체인룰을 쓰고, 여기서 음, 이렇게 가는 거는 그냥 D DT의 코사인 세타 하고 코사인 세타 싶은데, 이게, T 네, 네네. 음, 음, 맞습니다. 네. 아, 합성함수 미분 네네. 네, 네, 아무튼 그렇게 돼서 맞네요. 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다시 제대로 써보면 세타 프라임 E1 더하기 사인 세타 이거. 더하기 네. 음,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구하고 싶은 것은 일단 이거를 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아까 E1 자체를 orthonormal 프레임을 잡은 것에서 유닛하게 만들었으니까 루트 그 2를 나눈 거에서 x 한 거를 이제 정의상 그렇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그 감마 프라임 루트 2분의 1 한 거에 x유 더하기 루트 2분의 1 감마 프라임 x유 네. 이거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네, 이 부분도 체인룰을 써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 아까랑 똑같이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 마이너스 2분의 3 3에 그 유항 체인을 나눈 거가 될 거고 이제 이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다시 계산을 하려면 그 이제 네비시비타 커넥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크리스토퍼 신벨 다 구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미리 계산해 둔 부분이 있는데 컨닝을 잠시만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고쳐서 쓰면, 어, 감마 프라임의 정의 때문에 그 앞에 U 프라임 X U 더하기 V 프라임 X V가 되는 것에서 X U를 하는 거랑 똑같게 되는데요. 커넥션의 정의 때문에 그 U 프라임 이렇게 되고, 네, V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갑자기 모든 게 다 헷갈려졌어요. 음. 아니네요. 그 앞에 루트, 아,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뭐지? 제가 했던 계산이 형태가 좀 달라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 여기에서 그냥 V 프라임에다가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하는 거고, 이거를 계산하려면, 일단 나중에 합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거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제 얘가 그, 아까 했던 것도 똑같이 쓰면, 어, 위에다가 XU가 되는 거고, 더하기, 루트 2분의 1, XU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레비치비타 커넥션에서 111 XU 더하기 112 XV가 나오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얘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잡은 그 G는 이 세팅에서 이 레비시비타 커넥션들을 크리스토퍼 싱귤들을 다 구해 놓을 수 음. 있잖아요. 네. 아무튼 요지는 미리 계산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이 식을 실제로 풀면 이제 얘를 진짜로 구할 수 있다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계산이 엄청 길기 때문에 제가 미리 계산해 놓은 거를 좀 가지고 와보자면 그 이런 식으로 한 계산의 결과는 어,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SVE1이 이렇게 됐었고, 얘가 이렇게 됐었고, 그 얘가 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결과를 이용해가지고 어, 이 값을 결국에는 구하고 싶었으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음. 근데 이 계산을 하는 욕망이 전달이 됐을까요? 네. 음. 네네. 설명이 약간 뒤죽박죽이 됐는데, 다시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루프를 일단, 점을 하나 찍은 다음에, 거기서 루프를 돌렸을 때, 처음에 찍었던 점의 벡터가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측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루프라는 커브를 감마라고 표현을 했고, 음. 감마를 따라서 아주
그 패러럴 트랜스포트 패러럴 트랜스포트를 하는 벡터 필드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벡터 필드를 뭐라고 놓고 그리고 세타로부터 그 표현된 벡터 필드를 뭐라고 놓고 얘가 패러럴 트랜스포트를 돌릴 수 있다면 그 세타의 조건이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패러럴 트랜스포트의 정의를 써가지고 걔가 0이 되게 하는 계산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계산을 한 거고, 네, 이 계산을 그냥 쭉 이제 풀어서 쓰다 보니까 네, 이런 꼴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있는 또 커넥션의 계산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 본 것입니다. 네. 쉽지 않은데요. 네, 이 그래서 결과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네, 계산했을 때. 네. 네, 이렇게 계산했을 때 그 제가 나중에 계산 결과를 좀 잘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 이 꼴들을 표현하는 그 원폼을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냥 E1이랑 E2 앞으로 이렇게 묶는 거입니다. 네. 그러면 그냥 이제 마이너스 EV 오버 E 루트 EV EG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거 그냥 뺀 거 이뿐인 거고요. DU 더하기 GU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가지고 아까 그 원래 계산하려고 했던 얘를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얘를 표현을 하면 그 어, 아까 저희가 그 구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아마 프라임 E1이었는데 얘가 이 원폼에 의해서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뭐 정의를 잘 쓰면 이 계산이 나왔었는데 어, 이 계산에서 네네. 그 아까 그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를 구했을 때 네. 그걸 이제 계산을 다 해서 정리를 하면은 그게 그 원폼의 형태로 나온다는 말씀이실까요? 그 원폼이 어디에서 정리가 되는 건지를 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원폼을 정의한 이유는 이 계산을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음. 저희가 이 계산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그 패러럴 트랜스포트는 0이 된다는 거를 계산하다 보니까 나왔던 그 항이 이거여서 아, 그랬었는데 네네, 네. 근데 왜 이 원폼을 쓰면 계산이 편해지냐면 그 예를 들어서 벡터 필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벡터 필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어떤 그 아무 원폼에 대해서 W 오메가 Y를 계산을 하면 얘가 뭔가 그, 똑같은 오메가를 뭐 썼다고 대충 생각을 하면 이제 XU 이런 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앞에 코에피션트가 남고 그 같은 디렉션인 것만 남는 그 크로니컬 데이터 그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 원폼이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U가 E1의 듀얼이 아니라 XU의 듀얼인 거죠, 지금.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어, Y에 대한 커넥션을 계산을 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Y에 대한 커넥션을 E1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고 치면, 얘가 A 곱하기 XU E1 더하기 E 곱하기 XU 이렇게 될 테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얘가 얘인 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음, 여기 계산의 네네. 결과에서. 네. 그래서 계산이 편해졌었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이렇다는 말은 이제 얘가 이제 W 그냥 Y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의 세팅으로 다시 돌아오면 네, 그냥 이게 바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폼을 쓰면 굳이 폼을 쓰면 좀 더 이제 커넥션을 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거를 그대로 다시 돌아와서 전개를 해보면 이제 얘의 결과로 어, 마이너스 사인 세타 뭐 앞에 이원 더하기 사인 세타인데 얘가 아까 저희가 정의한 원폼에 가마 프라임이 들어간 거 더하기 사인 세타 세타 프라임 2 사인 세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W 아, 2원 2 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이 원이랑 이 투를 따로 묶고 싶어요. 이제 hs 앞에 빼고 남아 있는 거 더하면 사파라인 사인 세타 잠시만요. 제가 했던 계산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여기서 E2 아닌가요? 아, 한번 바뀌어서 네, 맞습니다. 이 투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E2, E1이 되고 어, 원래 이제 제가 했던 계산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려면 어, 아, 아, 어, 계산이 어딘가 꼬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풀면은 똑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그냥 풀어서 아래식을 전개를 하면 위식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사인만 조금, 네. 아, 사인이. 음, 여기 사인이 뭔가 중간에 꼬인 것 같은데 아, 이게 이거는 아마 네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사인이 뒤집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겠네요. 얘는, 그러니까 이 원에다가 이거 취하면은 이게 나오는데, 아, 네. 이 2를
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여기 아래도 10 보면은 네. 아마 마이너스 사인 뒤집혀서 나올 거라 그 차이면은 딱 계산 받을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제가 이렇게 써서 좀 헷갈렸을 수도 있겠네요. 이 마이너스가 적용이 안 됐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실시간으로 계산하려니까 꼬이면 디버깅이 너무 어렵네요. 아무튼 일단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렇게 딱 나오면 결국에는 그 항상 0이 되려면 이 부분이 0이 될 수밖에 없어지고 음, 이 부분이 0이 된다는 것은 그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건데 마이너스 W 가마 프라임인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건데 그 이거 적분해서 풀면 그냥 원폼의 적분이 돼가지고 그 델타 세타가 그 마이너스 W 그 W가 되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냥 실제로 풀면 되는데 저희가 얘를 계산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한 점. 얘는 이제 커브의 클로즈 룹에 대한 그 적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그림 정리를 쓸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DW를 계산한 거에 대해서 그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한번 외미분을 취한 거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 계산을 하면 그 정말 신기하게도 그 컬버처에 대한 에리아 폼이 나와요. 음, 이것도 되게 좀 복잡한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어,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사하는 바는 컬버처에 대해서 에리아 폼을 다 한 것이 그 패러럴 트랜스포트 했을 때 각도 차이랑 같게 나온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 차트를 잡을 때 엄청 작게 잡았다고 치면 그냥 얘는 그 컬버처에서 그 그러니까 커버처가 원래는 이제 점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주 작은 차트를 잡았으면 거의 같다고 치고 그 여기에 바로 에리아를 곱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다는 말은 이 컬버처라는 것은 그 엄청나게 작은 에리아에 대해서 그 에리아분의 델타 세타를 한 거랑 똑같은 의미가 된다. 가우시안 컬버처 세팅에서도. 음, 네, 그래서 그 리만 커브트 텐서가 그렇게 정의된 뭔가 이유가 연결이 되는 것 같다. 어,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계산이 참 어렵네요. 어, 네. 이게 딱 그 커베이처랑 그 평행 수송했을 때 생기는 그 벡터의 그 각도 차이 네. 이게 딱 들어맞는 게 어, 그걸 보여주셔서 굉장히 네. 멋있게 재밌습니다. 보여주고 싶었지만 실시간 계산 참 아, 쉽지 근데 않았습니다. 이게 네. 딱 전달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그 다음에 하고 싶었던 내용은 그 섹셔널 커베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S2에 대한 그 계산들을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흐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정리를 다시 한 다음에 그 디스코드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계산에서 아까 어, 제가 이해를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처음에 그 벡터를 아까 태원 선생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그 벡터를 잡아주는 게 어, 그 벡터를 처음에 어떻게 세팅해서 잡는지가 좀 저한테 아직 명쾌하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아까 그 곡선의 그 감마를 잡고 감마 프라임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VT 해서 그 벡터를 잡고 계산을 한 거잖아요, 지금. 아, 네네, 맞습니다. 공변 미분을 할 때. 그, 네. 그 V는 그러면 임의로 잡아도 되는 건가요? 아, 제가 어떻게 세팅을 했냐면, 네네. 그, 그걸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간마를 이렇게 루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점마다
점마다 그 콜디네이션이 다를 거잖아요. 네. 그 베이시스가 다 다른 탄젠트 플레인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처음에 탄젠트 플레인은 그 E1이랑 E2로 잡았고 그 V의 그 값이 이 점에서는 E1이랑 평행한 벡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점을 조금 이동시켰어요. 이쪽으로 이동시켰어요. 그러면 얘랑 평행한 게 약간 바뀔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네.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바뀐 벡터랑 이 원이랑 그 각도의 차이가 있을 텐데 그 각도를 세타라고 한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처음에 E1이랑 완전히 똑같았던 그 벡터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세타 t로 뭔가 파라메트라이제이션 되는 그 벡터 필드로 나타내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V의 그 파라메트라이제이션으로 적었던 겁니다. 코사인 세타 E1 더하기 사인 세타 E2로. 잠깐 놓쳤어서 그런데 이 얘가 E1에 옮긴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이 E1은 뭔가요? 이 E1은 이 점의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그 오소노말 베이시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탄젠트 아, 플레인이 바뀌기 때문에 음, 어, 음. 네, 네, 저는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오늘 재홍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흐름을 약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그 처음에 그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그 그러니까 리마니안 커베이처 텐서로 표현을 했을 때 그 커베이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데피니션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이 아이디어에 대한 심상을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그렇게 평행 수송을 해서 벡터를 움직였을 때 그 평행 수송의 결과 생기는 그 각의 차이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커베이처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네, 계산으로 보여주신 내용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그 흐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네. 네, 저는 그 계산하면서 진짜 신기했던 부분은 이 커버처의 의미 중에 각도가 바뀌는 거를 측정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때 근데 그 바뀌는 각도를 홀로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때 그 조건희 교수님이 홀로놈 이야기를 했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신기했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그 인트린식하게 컴퓨터를 정의할 수 있겠더라고요. 노말 벡터 없이. 그러니까 그거는 홀로노미를 측정할 때 구하는 그 커브는 그냥 개미가 볼 수 있는 길들이니까. 네, 그냥 붙어 있는, 매니폴드에 붙어 있는 게 커브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음, 저는 공변 미분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중간부터 약간 외계어가 네, 공변 미분을 좀 공부를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이번에 잘 못해가지고 더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공변 미분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미분기하에서 했던 그거랑 약간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이동생이랑 그 분해생이랑 마지막에 걔네가 볼 수 있는 각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묻거든. 어,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정확히 잘 들리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아, 네, 잘 들립니다. 마지막에 그 선생님이랑 황재문 선생님이 그 개미가 볼 수 있는 각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네네. 뭐 어떤, 매니폴드가 있는데, 음, 저희가 특정을 할 때 이 점의 커브를 특정하고 싶었어요. 그쵸, 근데 어떻게 그쵸. 특정을 했냐면, 음, 커브를 엄청 작게 잡았어요. 아, 네네. 근데 이 점에 있는 어떤 벡터를 이 커브를 따라서 평행 수송을 했을 때, 이 각도 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가지고 아, 커브처랑 연관이 있는 거를 보였어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제 커브가 너무 작았고, 그 네, 벡터는 더 작았고, 그래서 네. 그 각도는 너무 작으니 개미가 볼 수 있는 수준이더라. 뭐 이런 맥락인 거죠. 네, 그 커브는 개미가 다 갈 수 있는 길이니까, 음, 그거 가지고 그 각도를 측정하기만 하면 음, 이제 이렇게 되는 걸 보였는데, 음, 만약에 이 에리아가 엄청 작아졌다고 생각을 하면 그 음, 작은 에리아에서는 같은 커버처를 가졌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거 그쵸. 엄밀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쵸, 이제 그쵸. K를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음, 에리아가 엄청 작아질 때 A분의 델타 세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음,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하네. 여기서의 K가 가우시안 가우시안 커버처. 커버처. 음, 네, 맞습니다. 가우시안 커버처를 이렇게 계산해도 기존의 정의랑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진짜 그 값이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삽질했던 그 계산들을 다 마치고 아까 그 그림 정리하는 것까지 적용을 해서 보면 네, 이 계산 진짜 끝까지 하면 저 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DW가 정말 묘하게 가우시안 커버처 정의를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일로 갈 때는 그 가우시안 커버처의 인트리식한 계산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계산 막 하면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뭐지? 이 U랑 그 GV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 가우스의 위대한 정리에 쓰이는 그 값이 있어요. 그거랑 W랑 연결이 딱 되면서 한 번에 다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그, 그래서 다시 정의로 돌아가서, 이 정의를 보면, 사실, 그, 가우시안 커버처랑 연결이 뭐 의미론적으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얘의 결과는 벡터 필드잖아요. 가우시안 커버처는 값이고, 두 개의 간격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얘는 이제 의미상으로 그러면 x 방향이랑 y 방향의 그 어떤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z라는 어떤 벡터 필드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알려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방향에 대해서 다 다른 벡터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다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방향을 그 베이시스에 따라서 이렇게 그 냈다고 치면 얘에 대해서 그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어떤 벡터 필드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이시스 i랑 베이시스 j가 그리는 평행사변형을 통해서 베이시스 k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한 게 결과로서 나오는 거다라고 하면 그 결과는 어차피 또 똑같은 벡터 필드일 테니까 뭐 그 아인슈타인 텀으로 이제 L 이렇게 되는 그 값이 나올 거고 여기 어떤 적당한 코이피션트가 나올 텐데 네. 보통 이 코이피션트를 그 이런 식으로 쓰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결과가 벡터 필드라는 점이 원래 저희가 알고 있었던 커버처랑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엄청 큰 느낌이에요. 그 커버처 텐서라는 건 엄청나게 그냥 말하기 나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 좀 빠르게 컴팩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 특정한 어떤 플레인을 스팬을 하고 여기랑 이제 이 평면에서만 움직이는 그 벡터 필드의 커버처 텐서의 값을 평행사변형에 나눠가지고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은 어떤 값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점. 네. 네, 그래서 이제 섹셔널 커버처라는 그 욕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섹셔널 커버처를 정의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네, 이것도 잘 정리해서 그 디스코드에 올려놓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약간 그,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저희가 어떤 커베이처 값을 구한다고 했을 때 그 커베이처 값은 약간 어떤 로컬한 값이고 전 P에 해당되는 P에서 봤을 때 어떤 로컬한 값이고 그 값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어떤 스칼라 값이잖아요. 네네, 스칼라 맞습니다. 값이고 그걸 이제 적분을 했을 때 그 각각의 로컬한 값들을 다 적분했을 때 전역적으로 어떤 매니폴드 전체의 공률을 뭐 우리가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서 얻게 되는 거는 스칼라가 아니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지? 약간 불일치가 생기는 지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네, 이해해야 그래서 할지.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 잘 모르겠어요. 가우스 보넷을 계산하려면 적분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유분 기하 관점에서 어떤 걸 적분하게 되는지는 아직 일단 찾아보지 않기도 했고 좀 그림이 그려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되게 좀 멍청한 질문인데 제가 텐서를 잘 몰라서요. 이게 왜 텐서이죠? 아, 저도 텐서는 잘 몰라서 드릴 네. 말씀이 없긴 한데 네. 저는 그냥 텐서 정의 그대로를 받아들인 상태로 네네. 쓰고 있습니다. 네. 음, 그냥 그 듀얼과 벡터들이 인풋으로 들어가는 멀티리니어 펑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x랑 y랑 g가 다 그 벡터 필드이니까 네네. 그냥 정합상 맞는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생각하던 그 커베이처라는 값이 스칼라인데, 네, 잘 모르겠네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생각한 방식은 너무 이제 잘 알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한 건지. 어,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나 아니면 재미있었던 부분, 놀랐던 부분에 대한 코멘트 남겨주시면 그것까지 레코딩하고, 네, 레코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계산 과정을 지금 정확히 따라한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저렇게 방금 말한 그 회전한 그 직관의 맥락에서 커버처를 측정할 수 있다는 그 직관은 이제 좀 알겠습니다. 근데 그 값이 왜 처음에 그 노멀 벡터를 사용해서 정의한 가우시안 커버처랑 똑같이 나오는지는 굉장히 신기하고 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커넥트
이 개념이랑 공변 미분을 아직 제가 스터디 참여 안 하는 동안 뭔가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사실 계산 부분에서 약간 정신이 아득해져서 잠시 놓치게 했는데 이 전체적인 직관이 조금 신기해서 뭔가 가우시안 커브처럼 한번 저도 보면서 뭔가 이걸 맞춰 보면은 재밌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계산은 못 따라갔지만 그래도 그림은 조금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그림을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복습의 차원에서 해보면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 그 중간중간 계산 과정은 놓친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뭐, 어쨌든 결론에 가서는, 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서,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한 가지 확인해보고 싶은 거는, 그 중간중간에 계산이 복잡한 이유로 생략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그 내가 공률을 아는 실제 그 공면을 갖다 놓고, 한번 계산을 해서 그 진짜로 아까 그 적어주신 아까 어디 갔죠? 어디 갔죠? 음. 요거 있잖아요. 요거. 네. 이 여기입니다. 여기. 아, 네. 네. 리미트 A가 제로로 갈 때 A분의 델타 세타. 네네. 네. 저 K 값을 알고 있는 실제 공면을 갖다 음, 놓고 저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 음,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아니면 그냥 아예 정말로 그 벡터 하나 잡아가지고 패러럴 트랜스포트 시켜가지고 그 세타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음. 좀 그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약간 해주신 말씀에 살짝 보태보면은, 오늘 이제 이 정의가 어떤 식으로, 정의의 의미를 좀 굉장히 분쇄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라서, 이걸 가지고 진짜 저희가 이제 가우스 공률을 알잖아요. S2랑 토러스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가지고 S2랑 토러스 놓고 진짜 계산을 한번 해보면 그 과정에서 좀 오늘 본 게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강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가우스 공률을 값을 아니까 딱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동상 선생님 말씀하시죠. 네, 저도 어 패러럴 트랜스포트도 잘 모르고 공변 미분도 잘 몰라가지고 기사는 잘 모르겠는데 강성호 선생님 말씀처럼 뒤에 이렇게 뿅 하고 그 뭐죠? 그 가우스 공률이 나오는 게 좀 네, 신기했고요. 근데 아까 구호 가지고 뭐죠? 지오데식 그 뭐라 그러죠? 커브 따라서 이렇게 해봤던 그 부분이랑 좀 연관지어서 그러면 평면 말고 이미의 루프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안 변하는 애들도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네, 강성호 선생님 해보실 때 저도 꼽사리 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됐군요. 같이 하시죠. 아니, 아고라에서 하시면 되죠. 같이 네. 하시죠. 네. 아니,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영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는 걸로 할까요? 네. 아, 뭔가 잘해보고 싶었는데, 안 되고. 근데 마지막에 강성 선생님이 하신 예시 중에 S2에서 진짜 빠르게 해볼 수 있는 거는, 그, 아까 썼던 그 패러럴 트랜스포트 그대로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면적이 8분의 1 곱하기 4파이가 나오는 거죠. 4파이 R제곱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면적이 2분의 파이가 나오고, 그리고 얘가 이제 90도 꺾였으니까, 90도면 2분의 파이가 나왔잖아요.
2분의 1 파이. 그래서 어, 지금 8분의 1 곱하기 4파이가 뭐 말씀하시는지 저 지금 못 들어가고 아, 있습니다. 네, 그 9가 이렇게 있을 때, 네. 어, 아까 이 벡터를 패러럴 트랜스포트 해가지고 이 하이퍼스피어의 아, 4분의 1 지점 이걸 네. 했었는데, 근데 네네네. 얘가 이제 결과적으로 90도가 꺾였는데, 네. 그럼 이제 90도는 2분의 1 파이이고, 네. 얘 면적은 이제 유니스피어니까 알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쪽의 면적. 네. 그게 8분의 1 곱하기 4파이니까 네. 뭔가 그 9의 가우시안 컬프처 1이랑 비슷한 값이 나오는 것 같다. 음,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뭐 당연히 이걸 엄청 작은 A에 대해서 검증해야 되지만 네. 그, 네, 신기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면적이 일단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네네. 요거를 이제 뭐 입실론만큼 여기서 입실론만큼 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결국은 사각형으로 가야 되나? 뭐 사각형 뭐 어떻게 가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아, 상관없나요? 네. 그러네. 네, 상관없습니다. 네. 사각형으로 하면 음, 좋겠네요.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로를 내가 이렇게 가든 이렇게 음, 가든 상관없는 거죠. 네네. 네. 네. 한번 재밌는 계산이 될 것 아, 같습니다. 안 나오면 어떡하지? 네, 좋습니다. 네. 오늘 그냥 그 정의만 딱 봤을 때는 가우시안 커베이처? 왜 이렇게 계산해? 이렇게 생각했던 거를, 네, 직관, 그 심상도 같이 그릴 수 있었고, 또 그게 결과적으로 계산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 과정을 좀 따라가면서 그 재영 선생님의 설계에 맞춰서 볼 수 있어서 네,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